당신의 하루와 함께하는 충북 오늘은 금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어제가 수능일이었는데요. 경남에서 시험장으로 가던 수험생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입실 마감 20분 전에 구출되기도 했고요. 네. 또 제주에서는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한 수험생이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충북에서도 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교통수단이 없던 한 수험생은 결국 경찰관의 개인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세종으로 가던 시외버스에서 졸아서 결국에는 청주 오송역에 도착한 한 수험생, 경찰차를 타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지만 큰 산을 하나 넘었으니까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을 또 잘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큰일을 해낸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앞으로는 꽃길이 펼쳐질 겁니다. 정말 더 용기 있고 힘차게 나의 앞길을 펼쳐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충북 오늘은에서도 힘차게 응원해드리고 오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시사 매거진 오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사용하게 되면 쓰레기나 폐기물이 남기 마련인데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의 의료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네, 의료 폐기물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은 소각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모두 태워버리는 거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우리 집 앞에, 우리 동네에 생긴다면 어떨까요? 이 위험한 현장에 대해서 한번 취재해 보았는데요. 시사 매거진 함께하겠습니다. 가을이 온전히 내려앉은 시골 마을. 마을 곳곳에는 풍년가가 아닌 투쟁가가 어르신들의 바뀐 일상을 노래합니다. 여기 폐기물, 병원 폐기물, 그거 처리장 들어온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래가 나와요? 네, 날마다. 토 일만 안 하고 월, 화, 수, 목, 금까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자리입니다. 불과 3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민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유기농업군 괴산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지난해 11월 지역의 한 업체가 괴산군 신기리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신축을 요구했고 이에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상이 바뀌게 된 신기리 마을 주민들은 천막 농성장에서 혹한의 겨울도 뜨거운 여름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마을과는 불과 90m 거리. 청정 농산물을 생산해 생계를 유지해온 주민들로서는 이것은 일종의 재난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그날 특이사항 누가 왔다 간 거, 현수막 정비한 거 이런 거 있지요. 그리고 요 밑에는 그날 근무자를 찍은 거예요. 근무한 사람이 내일 나와서 자필로다 이렇게 서명한 것이에요. 왜 4시간 이상이신 분들만 이름 쓰기로 하신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 최소한 4시간 이상은 돼야 여기다 쓰라 그랬거든요. 동네를 지키겠다는 마음에 시작했지만 한 장 한 장 쌓여가는 일지를 보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보는 건 여름에 반일해서 일이나 윤대로 했는 줄 알아요. 여기 와야지. 만날 되면 하는데 먹어야지. 먹는데 누가 그냥 대줘? 다 동네 주머니 등 걸러가지고 먹어야 되고 그래. 이 늙은이가 펌팔게 댕겼어. 지금 나이가 내가 미친데 그렇게 해도 내가 대주는데 마음만 아프고 너무 젊은이들이 딱히 못 봐. 진짜요.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자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지방환경청. 그리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주민들. 사업자는 환경청의 적합 통보 이후 괴산군에 3년 이내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 사업자도 괴산군도 신기리 주민들도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며 팽팽한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료 폐기물을 수거 소각하는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국의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장은 모두 13곳이며 연간 처리 용량은 21만 6천 톤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17년 기준 21만 9천 톤으로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의료 폐기물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격리, 위해, 일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 폐기물은 전용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서만 소각되어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의료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찾았습니다. 들어오는 이 중에서 상자에 있는 건 전부 일반 의료 폐기물입니다. 상자에 있는 거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런 봤을 때는 유해 폐기물 전부 다. 예. 그래서 다 구분되어서 들어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지금 한 트럭에서 예. 종이 상자로 나오는 일반 의료 폐기물이 많네요. 예, 일반 의료 폐기물이 전체 우리 의료 폐기물 중에 73%입니다. 73%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일반 의료 폐기물이 제일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의료 폐기물 중에서 기저귀도 일반 의료 폐기물이죠. 주사기부터 혈액 묻은 거즈까지 병원에서 쓰고 버리는 각종 의료용품은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나온 일회용 기저귀 역시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시설에서는 일회용 기저귀를 어떻게 처리할까? 환자에게서 나온 일회용 기저귀를 버리낌 없이 봉투에 담습니다. 갈고서는 저희가 항상 기저귀 갈고 똘똘 말아서 금종 봉투에 싸서 여기다 항상 이렇게 넣어서 저희는 그렇게 버렸어요. 똑같은 일회용 기저귀가 요양병원에서 나오면 의료 폐기물이, 요양시설에서 나오면 일반 폐기물이 됩니다. 이중잣대로 적용되는 일회용 기저귀 처리, 과연 타당한 걸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회용 기저귀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기관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다 쌓여가는 의료 폐기물로 골치를 앓던 환경부는 지난 10월 29일자로 비감염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폐기물로 전환하는 의료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연말까지 제반 사항이 준비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의료 폐기물로 처리를 했을 때는 이제 전용 용기라는 이제 박스나 아니면 합성수지 용기에다가 이제 배출을 했어서 소각로를 투입을 했었어야 됐고, 그게 아닌 사업장 산업 폐기물 소각장에서는 그런 용기 없이 그냥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소각장에 투입하는 방식인데, 그 투입하는 방식만 사실은 다르고요. 실제 소각하는 온도 기준이나 아니면 그 폐기물이 소각로에 체류해야 되는 시간이라던가 뭐 이런 소각에 관련된 기술적인 것들은 사실 두 가지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 체계의 특성상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하던 이 의료 폐기물이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체계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그 업 체계라던가 그거를 최대한 이제 가지고 가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독특한 그 전용 소각 제도가 마련이 된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한다는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 제도.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해답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료 폐기물이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체계로 넘어올 당시에가 이제 1999년 8월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의료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의료 폐기물로 분류하던 범위도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확대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의료 폐기물 소각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기도 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들이 거의 시설 용량이 10배 이상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업역 운영 차원에서는 정말 이 영세한 업체들이 전부 다 이제 사장되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의료 폐기물은 전용 상자에 담겨 지정된 장소에서 닷새 안에 불태워야 합니다. 병원에서 전용 용기로 밀폐하면 그 순간부터 소각될 때까지 외부에 유출될 일이 없습니다. 2차 감염을 철저하게 막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 산업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비닐에 담긴 일회용 기저귀를 집게로 집어 올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닐이 찢겨지면
공기 중에 균이 유출돼 감염병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합니다. 때문에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입니다. 요양병원의 일회용 기저귀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의료 폐기물 업계와 괜찮다고 말하는 환경부.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폐기 업체와 정부와 그다음 폐기물을 생산하는 의료기관과의 어떻게 보면 이권 싸움처럼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감염성 폐기물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분류를 잘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가름 작업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그 뒷단 얘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에만 급급한 환경부, 경제 논리에 매몰돼 있는 의료계와 처리업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이 또다시 볼모가 되는 것은 아닐까. 다시금 잦은 신기리 마을. 하우스 안에서 사계절을 맞은 어르신들은 오늘도 농성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저희들 참 여지까지 참 기름지게 가꿔놓은 이 땅에서 깨끗한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마음이니까 끝까지 저희들이 철회할 때까지는 이 농성을 계속 할 겁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며 1년째 이어온 신기리 마을의 투쟁 일지는 언제쯤 멈추게 될까? 만약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일찍이 시작됐다면 신기리 마을의 올 1년은 달랐을까? 네, 그 일부 지역의 희생으로 유지돼 왔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제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더 이상 처리 용량을 늘릴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른 건데요. 최근에서야 비감염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안전이라는 게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의료 폐기물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와 폐기물 업체 간에 머리를 좀 맞대서요. 시급히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